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대한 목사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죠.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는가 싶더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따라서 이에 반항해서 시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군부가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발생돼요. 사망자가 밝혀진 숫자만 17명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죽었죠. 자, 이런 미얀마 상태. 근데 이제 군부의 통제로 말미암아서 언로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이 미얀마 소식을 어떻게 접할 수가 있느냐? 현재 비밀 조직과 연계해서 미얀마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윈이라는 분입니다. 미얀마 인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미얀마 현지 사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밝힌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현재의 반쿠데타 시위는 어디를 중심으로 누가 주도되고 있는가? 시위의 중심이 청년들이랍니다. 대학생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재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시위의 핵심이다. 그리고 특정한 핵심 지도자가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저기 포진돼서 다각도로 이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초인이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현재 쿠데타의 중심에 민 아웅 훌라잉 범하군 최고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힝야 이슬람 학살 문제의 주범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봐 겁을 먹는 거죠. 그리고 민 아웅 훌라잉 사령관의 임기가 내년이 정년이랍니다. 사령관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매년 1년씩 연장을 하다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물러나고 나면은 아까 말한 그 이슬람 학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놨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본인이 권력을 잡아버린 거죠. 참 못된 이유죠. 이기적인 이유죠. 참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 이 초윈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한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할 친구를 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사실 버마와 아주 가까운 나라다. 나 자신도 깜짝 놀라지만 버마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상상 이상이다. 버마인 대부분은 한국의 영화, 노래, 춤에 거의 미친 상태이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다.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버마인들의 관심은 엄청나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버마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배경과 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버마인들에게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 챙기기에 바쁜 다른 아세안 나라들과는 달리 소프트 파워 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가치와 의미다. 가슴 아프죠? 왜냐? 지금의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자, 좀만 더 인용할게요. 한국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랬더니 초윈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역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배신과 배반은 근현대 버마의 역사 그 자체다. 그 같은 상황을 한국을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버마인 모두가 민주주의 선진국인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부탁한다.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 한국은 버마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래의 나라다. 소프트 파워뿐 아니라 경제적 풍요와 최근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도 한국은 특별한 나라로 인식된다. 현재 버마는 아주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고통스러운 시간일수록 한국의 버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이다. 한국의 지지와 도움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버마인의 피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쯤 돼서는요, 얼굴이 뜨뜻해져요. 화끈화끈거려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이분이 한국의 상황을 오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위인이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화를 자랑하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 국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첫째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죠. 5명 이상 모이면은 신고하게끔 부추겨요.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신고 앱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죠. 광화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벽을 얼마나 빈번하게 설치를 합니까? 작년 8월 15일 집회 참석자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달달달달 볶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좌파 백기한 영결식에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도 경찰들이 제재를 안 해요. 코로나 검사 받으라 소리도 안 해요. 이거는 민주주의와 상관이 없죠.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아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무엇이든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5.18은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비판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북한의 풍선본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건 안 돼요.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처벌받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죠. 네 번째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세계에서 우려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짓밟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을 만들어내는데도 민주주의의 모습이 없습니다. 다수당이라는 그 이유로 아주 붕어빵 만들듯이 수많은 법들을 일방통행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독재죠. 여섯 번째로 검찰이 권력을 겨냥하자 이 검찰의 권한을 다른 데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공수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수처장이 자기들 입맛대로 하수인 노릇을 안 하니까 이제 또 중수처를 만든대요. 검찰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법치주의도 역시 아닙니다. 일곱째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전력이 있죠. 여러분, 홍콩 민주화 시위가 세계를 얼마나 들끓겠습니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 세력이라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절대로 지지를 안 해요. 중국 편에 서 있죠. 중국을 지지하죠. 세상에,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를 행하는, 억압을 하는, 찍어 누르는 중국 편에 서 있다. 참 비참한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 다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장담컨대 모른 척 할 겁니다. 왜냐? 미얀마 쿠데타 일으킨 군부하고 중국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중국몽을 꾸고 중국 앞에 쩔쩔매는 현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비위를 거스리면서 민주화 세력에 힘을 실어줄 리는 없습니다. 자국민보다 중국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문재인 정권인데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초윈이 한국의 도움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뜨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초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까 배신이라는 거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기대를 안 해야 그 배신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면 100% 배신당합니다. 현 정권은 절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득권, 권력을 영구적으로 누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화가 절실합니다. 공산주의 독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몽을 꿈꾸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잖아요. 절대 권력. 그리고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부러운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대대로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국민들이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관심 없어요. 중산층이 유지되는 거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의 재정이 건강해지는 거 관심 없어요. 재난지원금에서 막 퍼나르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부채가 생겼는데 일절 관심 없잖아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은 딱 하나, 권력을 주구장창 누리는 거, 자기를 뱃속 챙기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이 미얀마를 도울 수 있다면 지금은 절대 안 되고요. 중국몽이 박살나고 현 정권이 몰락하고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 그때나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제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그쪽에 넋이 나간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린 그런 세력들 외에는요,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초인이 기대를 가지려면 현 정권이 아니라 바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깨어난 국민들을 기대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도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도 황폐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 안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시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그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힘내세요. 할렐루야.